광주 지역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항 이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이 다른 지역 공항을 이용하는 등 지역 경제가 큰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 민간 군공항의 무한 이전을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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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상공회의소와 경총 등 광주 지역 19개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이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의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공항 이전 문제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이 지역 항공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역 항공 이용객이 94%가 인천, 김해공항 등 타 공항을 이용함으로써 연간 약 550억에 달하는 직간접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민간공항이 이전돼 무안공항에 힘을 실어줘야 무안공항이 호남권의 대표공항으로서 재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을 키우고 빈 공항 부지에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면 광주 전남 경제가 상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주 군공항의 이전 부지에는 미래 산업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의 MZ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또 정부에는 공항 이전에 따른 재정 지원을, 정치권에는 관련법 정비와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광주 경제계의 입장 표명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의 3자 회동을 앞두고 군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이처럼 광주 경제계의 통합 이전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국제 노선의 확충이 잇따르며 무안국제공항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주공항 국내선의 이전입니다. 이 문제를 논의할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의 3자 회동이 이달 안에 열릴 예정인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남도와 라오 항공이 무안과 라오스로 오가는 운항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10월에 무안에서 라오스 비엔티엔 노선이 시작되고 12월에는 루앙 프라방도 추가됩니다. Fly here, the number of people, movement of people, more and more. So, based on this, so today we both sides we very appreciate both sides. We prepare to sign the MOU. 오는 10월을 기준으로 무안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4개 나라 15개 노선으로 늘어나게 돼 올해 이용객 50만 명 달성은 무난할 전망입니다. 남은 과제는 광주공항의 이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달 안에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통큰 결단을, 전라남도는 더 많은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3자 회담에서 우리 세 사람이 호남 발전을 위한 통큰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 결단을 통해서 시도민과 국민들과 본격적인 대화를 이루어가서 군공항이 오메tam에 따라서 불편함이 있지만은 그것을 10배, 20배 상쇄하고도 남는 지원 대책 그리고 발전 효과, 지역경제 플러스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크다. 3자 회동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회동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안건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KBC가 2021년 시작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시사 1번지가 유튜브 실시간 순위 10위권 내에 진입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방송 라디오 기반이라는 한계를 딛고 공정성과 심층성을 무기로 전국 청취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들의 순위를 평가하는 플레이보드 사이트입니다. KBC 라디오 시사 1번지가 하루 평균 12,000명이 넘는 동시 접속자로 10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부터 유튜브에 10,000명이 넘는 시청자가 기다리고 있을 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역방송 라디오 기반 프로그램은 100위권 안에서도 KBC 시사 1번지가 유일합니다.
시사 1번지의 성공 비결로 가장 먼저 공정성이 꼽힙니다. 좌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꼭 다뤄야 할 정치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모습에 시청자들이 호응한다는 분석입니다. 정당의 이제 주류적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주류적 견해 또 대변하는 분도 이렇게 다양한 구성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토론의 장, 공론장을 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중심의 정치평론, 시청자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는 소통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뉴스 수용자들을 중심으로 시사 1번지의 가치가 빛을 내고 있습니다. 진영의 들러리 아니면 진영의 응원단으로 내가 소비되는 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유튜브 시청자들도 이제는 진영을 넘어서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 접근하고자 한다. KBC는 지난 2021년부터 서울 여의도에 텔레비전과 라디오 스튜디오 등을 갖춘 광역방송센터를 만들어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여의도 초대석과 민방대담, 여야 정치토론, 국민맛수 등이 여의도에서 제작돼 호남을 넘어 전 세계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전남의대 신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설립 의지를 재차 확인하며 2026년 신설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여전히 동서로 갈린 의대 설립 지역 갈등을 풀지 못하면 수십 년 수건인 전남의대 설립이 눈앞에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전남의대 신설 의지 확인에 이어 복지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전남의대 신설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한 복지부 장관은 이계호 의원 등의 질의에 전남의대 신설에 지역의 여론을 모아달라고 다시 당부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 신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님과 총리께서 별도로 말씀하신 거니까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전남에서 후보지를 정해주면 내년 3월 전남 국립의대 정원을 최우선 확정하고 국가 예산을 편성해 2026년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지역의 여론입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이 각각 순천대와 목포대 의대 설립을 주장하고 있고 동부권에서는 전남도의 공모 불참 의사까지 보이며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의대 공모에 탈락한 지역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특별법 발의까지 검토했지만 법안 통과에 시간이 걸리고 지역 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어 무산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전남 지역 내 소통과 의견 일치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모 절차에 적극적으로 서부권, 동부권이 다 참여를 하면서 좀 한 목소리를 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오는 10월까지 전남에서 의견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의대 신설 논의를 더 늦추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남의 의료 서비스 부재 장기화 문제는 물론 소지역주의로 인한 갈등과 상처의 골도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이처럼 전남 국립의대 공모를 두고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순천대학교가 의료 포럼을 열어 독자 유치 방침을 밝혔습니다. 순천대는 인구나 경제 규모가 큰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이 힘을 합쳐 의대 설립을 신청하자며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동부권인 여수, 순천, 광양, 고흥 4개 시군의 인구수는 모두 76만 명, 전남 22개 시군 전체 인구의 42.5%에 달합니다. 실제 올해 응급의료 환자 수도 순천 권역이 9만 1천여 명으로 목포 권역 6만 6천여 명에 비해 2만 5천여 명 많습니다. 여기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하동군과 남해군 등 경남 서부권 인구까지 합치면 응급 환자의 수는 더욱 늘어납니다. 동부권은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화학산단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산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의료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라남도와 상관없이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의 힘을 합쳐
독자적으로 의대 설립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첫 의료 포럼을 연 순천대는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권과 하동, 남해 등 경남 서부권을 돌며 의대 유치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부터 전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립의대 설립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순천대는 지난 21년도에 실시된 용역도 서부권에 유리하게 실시되는 등 그간 전라남도의 공적 의사결정이 서부권에 유리하게 편향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전라남도의 여러 가지 입지 결정, 그다음에 최근에 21년의 연구 용역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신뢰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지역 여론이 분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전남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며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번 사고가 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던 20대 남성 2명이 옆길에서 달려오는 버스에 그대로 치입니다. 이 사고로 휴가 중인 20대 군인 A씨가 숨졌고 대학생 B씨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이른 새벽에 헬멧을 쓰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상적인 속도로 갔을 때 회피 가능성이 있는가, 그 부분 감정을 할 거고, 운행 기록계 상으로 나온 속도하고 감정 의뢰해서 사고 직전의 속도를 우리가 감정을 할 거예요. 지난 7일에는 한밤중 도로 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대리운전 기사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자동차 전용 도로로 킥보드가 지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보급이 확대되고 이용자 수도 늘면서 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 사고는 지난해 광주에서만 111건으로 2019년 18건에서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광주에서 PM 이용자의 안전모 미착용 적발 건수는 8,300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5,400여 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각각 346건과 9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여전히 여가나 놀이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안전불감증을 지적했습니다. 자동차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또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에 운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PM 사고. 규제와 단속에 앞서 이용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전남 전체 해역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에 대한 주의 단계를 기존 제주와 경남, 경북 해역에 이어 오늘 2시를 기해 전남 전체 지역에 발령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의 해파리 쏘임 사고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광산구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산고등학교를 신설하고 명진고등학교에 남녀공학 전환을 승인했습니다. 광산고등학교는 폐교가 된 하남초등학교 부지에 오는 2027년 3월 문을 열고 6개 학급 168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학교법인 비리로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명진고는 기존 여고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돼 내년부터 224명을 선발합니다. 숙박업소 업주를 둔기로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서구 양동 한 숙박업소에서 60대 업주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A씨를 오늘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광주 남구의회는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보고 방식을
대면에서 서면으로 변경했습니다. 남구의회는 오늘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의사 일정 변경으로 집행부 직원들의 휴가가 차질을 빚게 됐다는 노조 집행부의 요구를 검토한 끝에 보고 방식의 변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2014년 남구청의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보고는 직원들의 참석 없이 자료 제출로 대체됩니다.